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해외여행을 다녀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외여행을 가보셨던 분들은 우리나라와는 지형과 계절이 많이 다른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일교차가 큰 국가도 있고 유럽의 어느 곳과 같이 1년 내내 온도 변동이 크게 없는 국가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추운 대륙과 따뜻한 바다가 접해 있고 산지와 분지 지형이 많아서 공기가 갇혀 더울 땐 더욱 덥고 추울 땐 더 추운 특징이 있어 여름엔 40도, 겨울에는 마이너스 20도 이하로 떨어져 심하면 연교차가 60도 수준까지 육박하는데요. 이에 따라 한반도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소시적 배웠던 한국의 사계절은 뚜렷해 살기 좋다라는 말과는 조금 대비되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사막과 같은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분명 굉장히 갭이 큰 연교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생명이 살기에는 기온차가 뚜렷하지 않고 온화한 것이 좋은데 특히나 체온 조절을 못하는 변온동물은 기온에 굉장히 민감하므로 기온의 변화가 크지 않아야 생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며 기온이 일정하면 겨울잠과 같이 적에게 공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온으로만 치면 한반도는 생명체가 살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셈인 거죠. 그렇게 한반도에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생명체들은 40도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영하 20도의 저온건조한 기후를 동시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한반도의 아주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잘 적응하는 생물들만 살 수 있기에 이 생물들은 다른 나라의 생물들보다 강하게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경로로 세계 각국에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킨 한반도의 강력한 생물들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유럽을 접수한 한국 다람쥐인데요. 한반도산 다람쥐는 특유의 귀여움으로 과거 유럽으로 강제 수출되었는데 문제는 키우기 어렵다고 숲이나 공원에 버린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다람쥐가 유럽으로 수출되었는데 그중 극히 일부가 야생으로 풀려나왔고 지금은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의 숲에서 자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벨기에의 경우 10여 마리를 방생했는데 거의 2만 마리나 불어나버려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했습니다. 한국 다람쥐의 어마어마한 생명력 덕에 빠르게 그 나라의 뿌리를 내렸고 결국 한국 다람쥐는 유럽의 100대 외래 침입종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는 아니지만 라인병을 일으키는 진드기를 보유하는 주된 동물이 바로 한국 다람쥐로 유럽에서는 생각보다 골칫거리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바로 칠기입니다. 칠은 다른 식물들을 타고 올라가서 덮어버리는 덩굴성 콩과 잡초로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숙취해소가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건강식품이기도 한데요. 즙으로 짜 마시거나 칡뿌리를 다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먹습니다. 칡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방이 원산지인데요. 그런데 이 칡이 해외로 수출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876년 당시 미국에는 칡이 없었지만 관상용으로 수입해 필라델피아 백년 기념관에서 처음 이 칡을 식수, 전시했는데요. 정원이 칡으로 꾸며진 모습이 예뻤던 탓인지 많은 미국인들이 따라서 칡을 자신의 집 울타리나 뜰에 심었습니다. 이후에도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칡을 심었다고 하는데요. 추위에도 강하며 염분이 많은 바닷가에서도 잘 자랄 정도로 생명력이 질기고 놀라운 성장 속도 때문에 덩굴이 하루에 1마일 뻗친다는 속설이 퍼져 있습니다. 칡은 수입된 지 50년 만에 미국 남부를 완전히 점령한 후 점점 북상하여 뉴저지 일대도 초토화시키기에 이르렀는데요. 토종 나무를 고사시키고 낡은 하수관에 구멍을 내는 등 매년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가물치입니다. 크기는 50cm 정도이지만 1m 가까이 되는 개체도 심심찮게 발견되는데 사실 크기보다 생명력이 압도적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민물고기들은 가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의 포스를 자랑합니다. 가물치는 아가미 외에도 다른 호흡기관이 있어 물 밖에서 4일 동안 살 수 있고 산소가 부족하고 악취가 나는 곳에서도 살 수 있으며 수온이 0도에서 30도에서도 생존 가능합니다. 또한 엄청난 식성과 공격성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최상위 포식자에 군림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물치는 우연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식용으로 데려갔다가 방생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행동은 결국 미국 전역의 생태계를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특히나 미국은 더 풍부한 종류의 먹이들이 있어 가물치에게는 황금의 땅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결국 가물치는 한국에서 자라는 것보다 2에서 3배는 크게 자라면서까지 배부르게 커가면서 베스나 블루길과 같이 한국에서 골칫거리인 외래어종을 무참히 잡아먹으며 미국 생태계 넘버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 지역에 군 생활을 하셨던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실 수 있던 무당개구리입니다. 무당개구리는 등과 배의 알록달록 화려한 무늬가 매력적이며 배 부분이 붉은색이라 도깨구리라 착각하지만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하는데요. 무당개구리는 한국과 중국, 연해주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산속에 물이 고여 있는 곳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964년 6월 한일간 신문에 냉동 수출용 개구리를 매일 10만 마리씩 살아있는 상태로 납품할 수 있는 업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실릴 정도로 한때 국내 개구리들을 대량으로 수출했는데요. 하지만 무당개구리의 이민이 전 세계 개구리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갑자기 전 세계 개구리의 개체수가 빠르게 줄기 시작했고, 오랜 기간 공동 연구를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끝에 원인은 항아리 곰팡이병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반도에 개구리가 감염돼 있었던 항아리 곰팡이가 시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대량 수출 과정에서 이 병이 다른 지역 양서류에게 확산된 것입니다. 항아리 곰팡이는 양서류 피부의 케라틴 조직을 파괴하며 심장마비, 호흡곤란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치사율이 90%에 이르고 숙주가 없이도 물속에서 홀로 생존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5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바에 의하면 북중미,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휩쓴 무당개구리의 항아리 곰팡이로 인해 멸종한 개구리는 20년간 200종 이상이라 하는데요. 현재 세계 양서류의 3분의 1이 이 항아리병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당개구리를 비롯한 국내 개구리들의 경우 오랜 기간 곰팡이에 노출되면서 내성이 생겨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애완동물로 수입할 때는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할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험난한 한반도에서 모든 동식물들을 제치고 생태계 먹이사슬 1위를 차지한 바로 한국인입니다. 한국인들은 앞전에 설명했던 무시무시한 동식물들을 키우기도, 즙을 짜 먹기도, 심지어 회로도 떠먹는 강력한 동물인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식물과 동물들은 그래도 기후나 지형 부문만 영향을 받았지, 한국인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외세 침략까지도 신경을 써야 했기에 누구보다 강해져야 했고 빠르고 똑똑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한국인은 수많은 외침을 당했을 때도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민초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난 나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 일본 등 외침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대항했으며, IMF 근무후기 운동이나 태양 기름 유출 당시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생존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를 위해 자국민들 간 서로 똘똘 뭉치는 기이한 합심 DNA를 보여준 민족입니다. 또한 6.25 전쟁으로 그나마 일제시대에 마련됐던 인프라가 박살이 났음에도 60년 만에 기적같이 세계 경제 탑10에 들 만큼 무시무시한 경제 회복력을 지녔는데요. 중국만큼 인구도 많지 않음에도 여러 나라에서 교민으로 심심찮게 적응하고 미국의 코리아타운과 같이 다른 나라의 지역 사회에서 털을 두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보면 변덕스러운 땅과 기후에 적응하면서 생긴 강력한 생명력 DNA가 나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네요. 그리고 피겨의 김연아, 피아노의 조성진, 배구의 김연경, 골프의 박인비 등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인재는 줄곧 세계 최상위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엔 이 생태교란 종인 한국인들이 삼성, 현대 세계 기업 부문의 주요 순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문화 여러 부문까지 섭렵해 해외 문화 콘텐츠 업계를 무참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어디에 나가도 적응하는 한반도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 또한 세계를 섭렵해 나가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